이번 시간은 제19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에 나온 쪽이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단어부터 먼저 보고 흐름상으로 보면서 그 흐름 각각 해년마다 몇 문제 나왔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단어를 봅시다. 단어 보면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왔죠. 이랬을 때 세자 앞에가 양도, 그러면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라는 의미로서 양도의 뜻을 법에서 정해져요. 그 양도의 뜻에 해당이 되었다면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다. 이걸 알려준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뜻에 따라가서 법전에서는 양도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지죠. 양도 단어는 양도란 과세 대상으로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이다. 이랬으면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와요. 다음 단계로 와서 그 거래의 상세적 내용이 비과세인가 아닌가 봐요. 비과세에 해당이 되었다. 예스다.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로 되겠죠. 하나, 여기에서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런 가죠. 이 비과세에 대한 의로서는 셋 중에 하나인데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소득, 비과세고요. 또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고 또 주택의 공급과 주거 안정 목적으로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거의 안정과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원칙적으로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비과세 된다. 하나 예외상으로서 조정지역이다. 그러면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춰줘야 2년 보유 된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문제를 볼 때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에 대한 이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파트에서 해년마다 한 문제예요. 해년마다 한 문제인데 작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문제가 출제입니다. 그다음에 비과세냐 과세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서 주로 한 문제 나오냐면 1세대 1주택 양도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올해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과세입니다. 과세란 말은 계산 구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인데 이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계산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오기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예, 나오긴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그런데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빵빵하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풀었어요. 풀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숫자 선다 1, 2, 3, 4, 5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황당합니다. 황당하면서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타남으로써 자기는 아예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안 나온다 생각하세요. 또 계산 문제 나온다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계산 문제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과세되는 내용의 계산 구조를 보는데 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이론적 내용을 아시면 돼요. 이 계산 구조에서 3 내지 4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6 내지 7문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볼 것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죠.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를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님으로써 그 내용은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요. 토지를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소유권 이전됐다. 이랬으면 무상이니까 대가성 없는 거래죠. 이 유상에 대한 내용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를 보지 않는다. 양도를 보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다른 세금이 적용되겠죠. 다른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사망 시점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 이전이었으면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다시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이렇게 했으면 똑같은 대가성 있는 거래였으나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취득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내용이 빠졌으니까 양도를 보지 않는다. 양도를 보지 않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이 적용돼요. 다른 세금 뭐가 적용될까요? 취득세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보유한다 이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로 되겠죠. 양도가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다른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가 되겠죠. 또 일정 금액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가 수용되다 이랬으면요. 수용이죠. 수용이니까 그 토지에 대한 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그 대가로서 보상금 받습니다. 보상금 받고 소유권 이전됐으면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음으로써 양도다 나오죠. 양도에 해당이 되었어요. 해당이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 와보죠. 그 다음 단계 와볼 때 이 내용의 거래 상세적 내용이 여기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수용이니까 셋 중에 하나 안 들어갔죠.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과세된다. 과세되니까 양도소득세 세금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으로서 계산 문제에 대한으로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 내용으로서 셋 내지 네 문제가 여기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이유로서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먼저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가 볼 때에 자 여기에서 양도에 해당이 되려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으로 소유권 이전 요 세 개를 전부 다 갖춰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쓰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쓴 용어로 써봅시다.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로 쓴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팔다입니다. 팔다. 파니까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다인데 어떤 물건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장사냐, 사업이냐, 아니면 양도냐 이런 데로서 나와져요. 자 여기에서 파는 물건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저희들은 판매 목적으로서 보유하는 물건을 보고 상품 그래요. 자, 상품을 팔았다 하였으면요. 이때에 대한 장사죠. 장사니까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입니다. 하나, 판매 목적으로서 판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의 자산을 팔았다. 저희들은 사용 목적의 자산을 보고
고정자산 그래요. 고정자산을 팔다 이랬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이 양도입니다. 양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볼 때에 부동산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어느 목적이 될까요? 일반적으로서 판매 목적일까요? 아니면 사용 목적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은 사용 목적이죠. 아파트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팔다 이랬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를 붙여봅시다.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팔다 였으면요. 그 아파트는 판매 목적에 대한 내용의 아파트죠. 판매 목적이란 말이 붙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서 과세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단순히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상물에 들어갑니다. 하나, 판매 목적 이렇게 붙었다면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이다. 사업 소득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판매 목적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상품인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사업 소득입니다. 또 상품을 보고 저희들은 재고자산 그래요. 재고자산인 부동산 이렇게 나와도 사업소득으로 갑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팔다 이렇게 나와줘야 이때에 대한 일로서 양도소득에 해당되죠. 이제 그 내용으로서 교재 체킹합시다. 체킹한다면 제1절 양도 밑으로서 둘째 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고정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의 매년 가치 상승분이 추측되었다가 양도에 의해서 팔문으로 인해서 일시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보유하면서 보유 이득이 계속 누적되었다가 누적된 보유 이득이 팔므로써 일시에 나오죠. 그 일시에 나왔던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자산이 어느 자산입니까? 고정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나오죠.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니까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국세다라는 의미로서 되는데 조심하실 것 해가지고 주의 적어놨죠. 주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에 유념하십시오. 자, 보니까 이 문장 지문 길죠. 지문 기는데 거의 문장 볼 때 부동산 앞에가 어떤 말이 끼었어요? 판매 목적. 판매 목적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뭐겠어요? 장사예요. 사업이니까 종합소득세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가로에서 양도의 뜻 과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 여기에서 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말이 나왔을까요? 나왔던 원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세를 택해요.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얘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거든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말이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경매, 수용, 부담부 증여로 인하여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성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 옆에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교육적으로서 양도의 뜻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으면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음으로써 양도다. 이걸 그 내용으로서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에 들어가려면 요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갖춰야 되니까 제일 먼저 볼 것은 과세 대상물 먼저 봅니다. 자, 과세 대상물을 먼저 보는데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은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되면 사용된 거잖아요. 사용된 거니까 부동산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 알고 다른 반대적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부동산 형체 있어 없어요? 형체 있죠. 형체 있으니까 형체 있는 게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서 유형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부동산의 단어로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광업권에 대한 내용 포함되지 않고요. 어업권도 형체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고 특허권도 산업재산권도 공업소유권도 형체가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권도 형체가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무채상권에 대한 의미로서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3개 적어주면 자 광업권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세 과세상물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업권에 대한 내용도 무채상권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업권에 대한 내용도 무채상권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겠죠. 이런 일로서 아시고 그리고 부동산 이랬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시간에 배웠을 때 준부동산 배웠죠. 준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차량에 대한 내용 과세상물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또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도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알 거고 그리고 선박에 대한 내용과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준부동산이니까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거 본다면 무채상권의 그 단어 그 자체로서 한 번 출제했고요.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4번 출제했고요.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한 번 출제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돼요.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냐면 이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이 민법상으로서 용익물건이에요. 용익물건이니까 포함되겠죠. 이 용자가 사용할 용, 익자가 수익, 익, 그리고 물자, 물건, 물. 그러면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니까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이 부동산 권리 안에 들어간 거에 대한 내용, 지상권 사용된 거니까 해당이 되겠죠.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사용되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로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에 대한 내용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용익물건이니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라고 배웠어요.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으니까 지역권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리고 또 임차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다라고 배워요. 경제적 권리에 해당된 것들은 내 것하고 주장하려면 등기를 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등기된 이란 전제적 말을 꼭 붙여줘요. 만약에 임차권 앞에 등기된 단어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으로서 임차권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어때요? 등기된 단어 없죠. 그러면서 과세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권리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가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권리에 들어가는데 이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내용,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될 거고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지고요. 예전에 주택공사랄지 토지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이 있어요. 그 채권에 대한 내용이 토지 상환채권 그리고 주택 상환채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은 앞에다가 상환이란 말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 때에 현금으로 상환받는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이건 현금으로 상환받는 겁니다. 현금 상환받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니고 현금 취득 권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내용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주택공사랄지 또 토지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 내용과 달리 채권 앞에다가 상환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럼 이건 일반적 내용이 아니라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토지로 상환했다는 거예요. 토지로 상환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토지 취득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이제 구별점에 대한 의미로서 비교할 수 있어요. 구별점은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건 현금 취득 권리다. 채권 앞에 상환이라는 단어가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만기 때 부동산으로 상환받으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요. 상환 단어가 포인트예요. 자, 문장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주택공사가 발행하였던 주택 상환 채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예로서 상환자 있죠. 만기 때 뭘로 상환하겠다?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라는 의미로서 주택 취득 권리로서 부동산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줄 것이고요. 다시 이제 이 내용을 이런 단어로 봅시다. 자, 여기서 문장 보니까 나온 말이 주택 채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으면 여기에서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만기 때 현금으로서 상환받으니까 현금 취득 권리이지 부동산 취득 권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겠죠. 또다시 토지 개발 채권 이렇게 나왔으면 채권 앞에 상환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현금 취득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형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별점은 충분히 찾아내겠죠. 채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상환.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부동산이 나오면 부동산 취득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당첨되다. 아파트 당첨됐으면 계약금 지급하였음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죠. 그리고 아파트 당첨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적어진 문장이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 아파트 당첨이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거 본다면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부동산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 권리다. 라는 의미로서 이게 3번 출제.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내용이 1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주식으로 합니다. 주식에 대한 걸 봐볼 때
자, 여기서 주식에 대한 이유로서는 이건 포괄적 내용으로서만 아시면 돼요. 상세적 내용으로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지 주식 세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세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고 포괄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에 대한 내용은 공개된 법인의 주식인 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과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인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주주만 과세하고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장 주식은 누구만 과세다? 대주주만 과세다. 소액주주는요, 과세하지 않는다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장외거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 육성과 관계없으니까 대주주도 과세, 소액주주도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자, 상장 주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코스닥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코스닥, 코스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상장 주식이에요. 여기에 대하여서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주주는 어떤 경우다 라고 숫자적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법이 주식세법이 아니니까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포괄적 내용만 아시면 되겠죠. 상장 주식은 누구만 과세된다? 대주주만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주식에서 흘러나온 것이 파생상품이에요. 이 파생상품에 대한 내용으로서 코스피 200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선물한 옵션 200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세적 내용 알 필요 없고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주식에 흘러서 나온 거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과 주식에 대한 내용이 합치된 게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글자가 4글자니까 4개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2개 항목은 주식이고 2개 항목은 주식이 아닌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2개의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에 대한 내용의 2개에 대해서는 버리시면 됩니다. 2개만 기억하시는데 2개적 내용으로서 볼 때에 영업권이에요. 이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없으나 형체를 만들어주면 기타 자산에 들어갑니다. 형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 앞에다가 고정자산 이렇게 붙여주면은요, 형체가 되는 거예요. 고정자산이 부동산에 대한 일로서 형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권 앞에 고정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형체를 만들어줌으로써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형체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권리에 대한 내용은 사용되는 자산이니까 부동산 권리란 단어가 있어도 이 영업권에 대해서는 기타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단순하게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어요. 영업권 이렇게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 형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해당된 것으로서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해운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해운 형태로서 일반인보다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녹줄로서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 녹줄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토시에는 안 틀리고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단어만 기억하세요. 단어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끝에서
이용권 아니면 중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니면 해용권 이 단어만 나왔으면 이 단어만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하시면 돼요. 콘도미니엄 이용권, 골프 회원권 해당되겠죠. 고급 사유장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주주 회원권도 해당이 됩니다. 왜? 끝에가 뭐 붙었어요? 회원권 붙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이용권 단어 아니면 회원권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기 물건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과세 대상물에 해당됐다고 가정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됐으면요. 양도겠죠. 여기 들어갔다고 가정했으니까 하나 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양도가 아니다로 나와져요. 그럼 무상 나왔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또 다시 형식상 소유권 잊었으면요. 그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이제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었으니까 팔다에 해당됐으면 이게 팔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구별할 때 팔다에 들어갔으면 양도다. 팔다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제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은 노란색으로 적어줄게요. 또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적어줄게요.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양도인 경우에 대한 내용과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서 간단한 단어로서 구별이 가능해요. 자, 먼저 팔다에 대한 이로서 볼 때 팔다에 대한 이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랬으면요. 그에 대한 내용도 팔다죠. 팔다로서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일까요? 매도, 매각 이 말만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하시면 돼요. 또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이게 뭘까요? 물물교환. 뭐 교환 단어 나왔으면 그 내용도 팔다니까 양도도 되겠죠. 그래서 교환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있으면 양도도 하시면 되는데 두 개의 경우만 조심하시면 돼요. 두 개의 경우로서 첫째 A에 대한 내용이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지적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의 명칭은 맞게 나오니까 읽을 필요 없이 그 뒤에서 토지 분할로 위한 교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설명드릴게요. 토지 경계를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교환된 거예요. 그럼 토지의 지번을 올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교환된 거니까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간 경우로서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교환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거기에서 토지 경계 변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문장은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환의 취소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이런 내용은 읽지 마세요. 읽었다면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 당합니다. 맞고 삽니다. 그러니까 읽지 말고 교환 취소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교환 취소 이렇게 나왔으면 취소란 말은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하였으면 소급에서 무효다. 취소하였으니까 소급에서 교환을 무효시킨다. 그러면 교환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럼 이제 볼 때에 교환 단어가 나왔을 때 토지 경계 변경,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하나,
토지 경계 변경이랄지 교환의 취소 이 말이 없이 교환난으로 나왔다면 그 문장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하필 목적한 교환 이랬으면 거기에서 교환 나왔는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토지 경계 변경 아니죠. 또 교환 취소도 아니죠. 그러면서 이 토지 하필 목적의 교환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 본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랬으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돈 대신 빚 갚았다. 이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죠. 그 내용으로서 빚 갚았다. 이렇게 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 양도입니다. 빚 갚았다 했으니까 대물변제가 양도되겠죠. 대물변제의 가장 대표적 내용으로서 이혼 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가름하는 대신하여 과세 대상물로서 소유권 넘겼다. 자, 과세상물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넘겼어요. 넘겨주고 빚 갚았어요. 원래 유자료를 현금 줘야 되는데 현금 돈 대신 뭘로 줬어요? 물건 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빚 갚았기 때문에 양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혼동될까 무서우니까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여기도 키 하나 빼줄게요. 문장에서 유자료 지급 가름 이 말이 있다.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혼시란 말이 나왔으나 분할로 나온다면요.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뒤에서 곧 보시면 아시겠으나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은 재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양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할로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공매된다. 경매에 대한 내용은 빚 갚은 거죠. 경매 당함으로써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양도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것으로서 경매 말이 나왔으나 자기 경락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를 보지 않는다 되겠죠. 경매 이 말 나오면서 자기 경락의 의미가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수용된다. 수용된 것도 양도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말씀드릴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내용은 세법에서만 끊어보세요. 다른 법에서는 끊어오지 말고요. 끊어볼 때 부담부 이렇게 끊죠. 그러면 이 부자가 지어줄 부자. 부담을 지어주고 물건으로 증여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부담을 지어주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지어줘요. 그러면서 물건을 증여합니다. 반대로 볼 때에 물건 소유권 넘겨주고 채무의 부담을 지운다 했으니까 빚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빚 갚았으니까 뭐다? 양도다. 그리고 이걸 제한 나머지 것은요. 증여 이렇게 하져요. 설명되면요. A라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에서는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로서 은행의 입장으로서는 받을 금액을 적어줘요. 하나 A의 입장으로서는 빚 금액이 적어지겠죠. A의 입장으로서 할까요? 빚에 대한 내용이 4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4억 금액을 A가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의 시가가 15억 됐을 때 B에게 증여해요. 그러면 B는 증여를 받겠죠. 증여받았을 때에 A 입장으로서 토지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 넘겨주고 여기 빚 갚았죠. 왜? 부담을 지우고 증여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빚 갚았으니까 뭐다? 양도다. 그럼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뭘로? 증여다.
여기는 증여세, 여기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나누란 얘기예요. 나눠서 이제 문장에서 쭉 가볼 때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이렇게 나왔으면 빚 갚았다 A 단위로서 양도 되겠죠. 하나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 이렇게 했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증여니까 양도를 받지 않는다. 양도가 아니다겠죠. 왜? 채무 외 나머지에 대한 내용은 뭐니까 증여에 해당되는 거니까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질 것이고요. 그리고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요소 볼 때 문장에서 무상 나왔어요. 무상이면 대가성 없는 거래니까 양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명의신탁.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을 때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 추정으로 배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 추정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으로서 키 하나만 가지고 기억하세요. 문장 쭉 가볼 때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세요. 그러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 재분할, 여기서 분할, 재분할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재산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된 물건이다고 하였을 때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이니까 3분의 1씩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렇게 3분의 1씩 사이좋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A가 나는 너희들하고 안 놀아 하면서 자기 지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분할됐죠. 분할됐음으로써 자기 지분 그대로 가지고 나갔으니까 옛날에도 3분의 1, 분할했던 시점에도 3분의 1, 재산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음으로써 분할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다시 이렇게 B와 C가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싸웠으면 찢어야죠. 찢는다. 다시 찢는 거니까 재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3분의 2씩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적으로서 분할 단어 아니면 재분할 단어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C가 자기 지분 10%에 대한 내용을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로서 되겠죠. 소유권 이전되고 대가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조심하실 점으로서 볼 때에 분할, 재분할 이렇게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연결해가지고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연결돼요. 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이런 예로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담보 적용 땅에서 소유권 넘기는 아니죠. 담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되는데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 민법에서 배울 때 형식상 소유권 이전 배웠어요. 그러면서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저희 경영학적으로서는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 건물이에요. 이 짱순이가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짱순이가 채무에 대한 내용이 4억이 있었어요. 채권자가 너 4억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짱순이가 1년만 참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그래 너희 말대로 1년 참아줄게.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내 간판 올라가 이렇게 하면서 등기부에다가 채무 변제기한 적어져요.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적었다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를 보고 양도담보라 그래요. 여기 양도담보. 그럼 이제 이 사이기간 가봅시다. 이 사이기간 갔을 때 이 사이기간에서 짱순이가 빚 4억을 갚았어요. 갚았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짱순이가 슬 나와요. 슬 나오면서 채권자 물리치고 짱순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 변제 기간 동안에는 요 건물 안에가 누가 들어있냐면 짱순이가 들어있어요. 실적 소유권자는 짱순이 그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채권자예요. 그러면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서 양도가 아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양도담보 기간까지도 짱순이가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때에서는 대물 변제되면서 넘어갑니다. 소유권 이전됩니다. 이제 문장을 가볼 때 문장에서 담보, 양도담보 이 단어만 있다. 그러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서요. 하나 양도담보 나오고 뒤에서 채무 불이행으로서 연결된다면 채무 불이행 단어 보면서 양도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버리지 충당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보죠. 볼 때 자, 이 토지가 밭에 대한 토지로서 A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이로 인해서 A는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줘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향할 수 있음으로써 A도 밭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에 넘겼어요. 이전했어요. 그때 A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야,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 아니겠죠. 여기는 취득이 아니겠죠. 그럼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다시 사업 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대지로 지목을 바꿔서 소유권 넘겨줘요. 그럼 여기에서 대지로 바꿔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일로서 지목을 바꾸는 거죠. 환자가 바꿀 환자, 지목으로 바꾸니까 환지예요. 자, 환지로서 대지로서 환지하여 줬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대지로서 A에게 소유권 넘겼어요. 이전하였어요. 사업 시행자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 시행자도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아님으로써 취득이 아니겠죠.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바로 환지 처분이에요. 이게 환지 처분. 그럼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쭉 단어가 나와요. 단어 나오나 환지 처분에 대한 단어를 키로 잡으세요. 그래서 환지 처분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로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류지 하면 채비지에 대한 내용이죠.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 큰 개념. 그럼 여기에서 채비지에 대한 내용은 적은 개념에 대한 이로서 설명할게요. 자, 볼 때 이 밭의 가액 전체 가액으로서 대지로 환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해서만 대지로 환지합니다.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에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남아 있는 요 내용이 바로 채비지입니다. 요 비자가 비용비, 요 채자가
대체할 채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물론 땅 파야죠.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줘야죠.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게 되면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현금 대신 땅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현금 대신 땅으로 받겠다 했으니까 대물 변제입니다. A 너 대물 변제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나는 차라리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A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B, C, D에게 다 받겠죠. B한테 받았으면 채비지에 넣어준다 충당으로서 양도가 아니다. 또 D한테 받았으면요. 채비지에 넣음으로써 채비지의 충당, 양도가 아니다겠죠. 그러면 채비지가 보류지의 적용 개념이니까 보류 충당 이렇게 나와도 양도가 아니에요. 자, 문장에서 보류 충당 이렇게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하면 되는데 이제 조심하실 점으로서 환지를 팔았어요. 자, 이게 환지죠. 이걸 팔았어요. 언제 팔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겠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가 없음으로써 환지의 매각 이렇게 나왔으면 어떨까요? 양도. 보류지 매각 나왔으면요.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팔 거니까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만지. 가만지란 말은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하죠.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만 받았다 합시다. 이만큼 받았다.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수행자에게 넘어가지고 그 대가로서 얘는 현금 받겠죠. 현금 받겠죠. 그러면 자, 이만큼 소유권 넘어가지고 돈 받았잖아요. 그랬으니까 가만지 이렇게 나왔으면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양도다. 하나 반대로 증환지 하면은요.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얘가 바로 증환지죠. 이 증환지에 대해서는 취득으로 하겠죠. 취득으로 합니다. 취득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여기에서 매매했던 원인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예요. 그럼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매매 원인 무효 이 말만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양도인 경우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구별할 줄 아시기 바라고 칠판에다가 키단어 다 적어놨으니까 키단어에 대한 이로서 구별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로서 풀어보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59페이지에서 문제 1번 봅시다. 양도소득세 오른 거죠. 1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그리고 끝에 가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사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담보 나왔죠. 그리고 더 쭉 가니까 채무 불이행 나왔죠. 자, 보세요. 보니까 담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 불이행 나왔죠. 그럼 뭘까요? 양도.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가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지상권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으로서 지상권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양도인데 양도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4번에서 국내 거주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택소득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은 혼자 따로 계산한다 라는 것으로 구분 과세한다. 맞죠? 4번이 맞는 답 되겠네요.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신탁 단어 나왔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릴 때에 신탁 단어 있으면 그 신탁 단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겠어요. 신탁 단어 나왔으니까
끝말 어떨까요? 양도가 아니다 돼야겠죠. 그런데 양도세 과세의 대상이다 틀렸죠. 2번까지만 풀어드릴게요. 양도 옳은 것은 A의 대안으로서 26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1번에서 거기에 약간 쭉 가보니까 신탁 나왔죠. 그럼 양도가 아니죠. 양도인 걸 찾아가겠으니까 답 아니겠죠.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유자료로 나오죠. 유자료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에서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또 뒤에서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 이랬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4번에서 경매, 공매 이 말 나왔으나 뒤에서 자기 재취득 이 말은 자기 경락이죠. 자기 경락의 의미가 들어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고요. 5번 매매운임 무효소 이 말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죠. 양도인 거 찾아겠으니까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줬음으로써 이번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